이번에는 전자회로 관점에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트랜지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회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VGS가 요 흐른 전류를 컨트롤한다, 혹은 VB가 흐른 전류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트랜지스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소신호 해석이란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신호에 대한 분석이고요. 1차 근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놓고 거의 선형적이라고 보고 근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소신호란 것은 어떠한 기준값, 바이어스 포인트라고 하는 DC값과 작은 AC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DC값 주위에서 선형 근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전제는 BJT는 forward active, MOSFET은 saturation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이오스를 걸지 않고도 이런 상태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요.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RO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라고 놓고 무시했습니다. BJT의 베이스 커런트도 무시했고요. 거의. 그래서 모스펫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BJT도요. 네, 소신호 등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BJT고 오른쪽이 모스펫인데요. 차이는 요 알파이가 있냐 없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된 개념은 이쪽 VG와 VS 사이 양단의 전압, 혹은 이런 VB와 VE라는 양단 사이의 전압이 전류를 컨트롤한다. 어떻게? GM이란 비율을 가지고. 이것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BJT와 모스를 활용한 회로 구성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풋을 이렇게 게이트 쪽이나 베이스 쪽에 넣어주느냐, 혹은 이렇게 이미터나 소스 쪽에 넣어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고요. 또한 출력을 이렇게 위쪽에서 뽑을 것이냐, 위쪽에서 이렇게 뽑을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에서 이미터 쪽이나 소스 쪽에서 뽑을 것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총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먼 에미터 또는 커먼 소스 증폭기에서 DC 펌 전체 회로를 보실게요. 이 회로를 이렇게 등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에 대한 DC 값이 있고, 입력에 우리가 실제로 볼 소신호 AC 값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바이어스 단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RD가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눠져서 흐르는데, 요 값은 DC 값, 요 값은 우리가 넣어주는 AC 시그널에 대한 출력, AC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VGS는 크게 보면 VDC와 우리가 넣어준 입력 AC가 이렇게 주어지고, 출력 전류는 DC 출력 바이어스 전류와 우리가 넣어주는 소신호 변화하는 AC 신호에 대한 AC 출력 신호가 있겠고요. 출력 전압은 그냥 전압 강화를 계산해보면 VDD에서 이렇게 DC 값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주는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 전류가 빠지는군요. 여기 써놓은 걸 보시면. 그래서 바이어스 VDD에서, 바이어스가 아니죠. 그냥 VDD에서 이렇게 DC 값에 대한 전류를 곱한 RD 값이 빠지고요. 그래서 DC 전압 강화가 빠지고, 그 다음에 소신호 전압 강화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입력이 변할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예요. 그래서 DC는 관심이 없고요. AC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는 AC 쪽만 분석을 할 거예요. CCS 증폭기의 소신호 회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ID라는 것은 IS랑 같죠? 이건 모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GMV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VGS란 것이 바로 V인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류가 RD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RD를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계산해보면 GMV인이라는 전류는 여기 0에서 VO를 뺀 거를 RD로 나눈 전류와 같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VO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V인 대비 Vout이라는 개인은 마이너스 GMRD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이죠. 그 다음에 커먼 베이스 혹은 커먼 게이트 증폭기의 소신호 회로를 보시겠습니다. 이 ID란 것은 그대로 IS와 같고요. 모스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GM에다가 마이너스 VIN을 곱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우리는 이 아래쪽에서 VN을 걸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VS는 이 VS는 VIN인데 위에서 VG가 0인 거죠. 지금 제가 표시를 잘못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VG는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V인을 뺀 것이니까 VGS는 마이너스 V인인 것이에요. 이 전류가 마찬가지로 RD를 타고 내려오고요. 앞서처럼 계산을 쭉 해보면 V인분의 Vout은 GMRD는 같은데 앞에 부호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전류 방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전압이 이쪽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 소스 팔로우 소신호 회로인데요. 보시면 수식이 뭐 복잡해요. 보시면 뭐 VG란 것은 지금 여기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V인과 같고, 여기 VS란 지점은 여기 RL의 전압 강화와 같죠. RL에다가 이 전류 GM 곱하기 VGS를 곱해준 것이 바로 이 RL의 전압 강화이고, 그것이 바로 VO이고 즉 VS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식을 분석을 해보면 RL 곱하기 GM에다가 VGS란 것은 V 빼기 VS인데 VG란 것은 V인이고 VS는 그냥 VS죠. 수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VS와 VO는 같으니까 같은 지점이니까 그냥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볼티지 게인 V인 대비 Vout은 뭐 RL 곱하기 GM이 1 플러스 RL 곱하기 GM 위에 있는 그런 분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외울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방법은 좀 이따 뒤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테스트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른 전류 I를 보고 임피던스는 I분의 V 테스트라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고, 혹은 반대로 여기 I 테스트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나온다면 임피던스는 I 테스트분의 V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둘은 동일합니다.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요. 이 방법을 뒤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게이트의 입력 임피던스를 보시겠습니다. BJT의 경우에는 여기에 테스트 전압을 이렇게 베이스에 걸어주고 있고요. 모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이트의 전압을 걸어주는데, BJT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R파이가 하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는 그냥 R파이가 나올 것인데, 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무한대 그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 지금 그림상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모스의 경우에는 무한대고 BJT 경우에는 큰 값인, 무한대는 아니지만 큰 값인 R파이가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m나 소스 쪽에서 들여다본 입력 임피던스입니다. 지금 뭐 모델을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2m나 소스 쪽에서 전압을 걸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스펫 쪽으로 보시면은 소신호 등가 모델은 이렇게 그려지고, 전류는 V 테스트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VGS가 마이너스 V 테스트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지금 요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전류는.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I는 I 테스트라고 하면 전류 I는 GM 곱하기 V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I로 나눠주면, 그리고 또 GM을 여기로 옮겨주면 입력 임피던스는 1/GM이 되겠죠. BJT의 경우에는 상황은 비슷한데 여기 R파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병렬로 붙어 있죠. 이쪽으로 들여다본 게 1/GM이었고 이쪽에 R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둘은 병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R파이가 거의 뭐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둘은 거의 뭐 GM분의 1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렉터나 드레인 쪽에서 들여다본 출력 임피던스인데요. 지금 BJT의 경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R파이 쪽이 둘 다 그라운드예요, 양쪽이. 여기 전압차는 0이죠. 그럼 이쪽은 VB가 0이니까 전류를 안 흘리게 될 것이고, IC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V 테스트를 걸어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임피던스는 무한대인 거예요. 0분의 V 테스트니까요. 이거는 무한대죠.
모스펫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미터 소스 팔로워 소신 회로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 VS란 전압이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분배돼서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O란 것은 VS란 전압이 요 부분의 임피던스가 1/GM이죠. 그래서 1/GM과 RL에 분배가 되는데 그중 RL에 해당하는 전압이 바로 VO다. 따라서 전압 게인을 구해보면 양변을 VS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RL 오버 1/GM 플러스 RL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위아래에다가 GM을 다 곱해주면은 GM RL 오버 1 플러스 GM RL이 되고 이것은 앞서 보신 식과 같게 되죠. 그래서 이미터 소스 팔로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전압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미터 쪽에 저항이 달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에미터 쪽에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이렇게 R이가 달렸을 때 보시면 테스트 전압을 이렇게 테스트 전류를 걸고 있어요. 베이스 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 베이스는 현재 I 테스트가 걸렸기 때문에 각 I 테스트로 갔고요. 이쪽 양단에 걸린 전압 VB는 그냥 알파의 전압 강한데 그냥 IB를 곱한 건 되겠죠. 알파에다가.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 IC GMVB는 GM에다가 알파에다가 I 베이스를 곱한 것과 같은데 이 GM 알파이는 어떤 베타란 값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식 GM 알파이는 베타란 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테스트가 느끼는 전압은 이 알파이의 전압과 R의 전압 강화의 합이겠죠. 그래서 알파이의 전압 강화는 알파이에다가 I 테스트를 곱한 값과 같고요. R의 전압 강화는 R에다가 요렇게 I 테스트 전류가 하나 이렇게 흘러오고 여기 베타배 된 I 베이스 전류 하나가 이렇게 흘러오죠. 베타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베타배가 된 I 테스트 전류의 합 이것이 여기 R에 흐르는 총 전류가 될 것이고 이 값이 R이와 곱해지면 R의 전압 강화가 되겠죠. 따라서 총 전압 강화는 I 테스트로 이렇게 묶어내면 알파이와 1 플러스 베타배 된 R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I 테스트로 나눠주면 임피던스는 알파이 플러스 R의 1 플러스 베타배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R이란 것이 1 플러스 베타배만큼 증폭이 돼서 이쪽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임피던스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 적어도 9급에서 이런 회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여기 V인이 이렇게 걸리는데 드레인의 위쪽, 이 저항 위쪽에 V인이 걸리는데 이 지점이 동시에 게이트에도 걸리고 있어요, 전압이. 이런 경우에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V인이 느끼는 입력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스가 흘리는 전류는 이 R과는 무관하겠죠? 이상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모스의 출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할 경우에 그저 여기 흐른 전류는 이렇게 흐른 전류는 GMV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V인이 느끼기에는 GMV인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는 따라서 I분의 V죠. I분의 V니까 이렇게 V인을 약분해주면 1/GM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는 그냥 1/GM이에요. 신기하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결론으로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모스와 BJT의 전자회로에서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